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암석, 요거를 우리는 퇴적암이라 불러요. 자, 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보면 자, 우선 퇴적물이 운반되어 모여야죠. 운반된 다음에 퇴적물이 퇴적이 돼요. 자, 그러면 퇴적물들이 마구 쌓이다 보면 아래쪽에 있는 물질들은 위에 있는 것에 의해서 눌려지죠. 네. 그거를 다져진다라고 하거든. 자, 이때 어떠냐면 공극이 감소를 해요. 공극은 빈 공간이야. 이 빈 공간들이 감소하면서 밀도는 증가하겠지. 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알갱이가 서로 결합을 해요. 이거를 교결작용 또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알갱이가 서로 결합한 다음에 굳는다?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지. 자, 이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퇴적암의 종류는 세 종류로 나뉜다. 자, 첫 번째가 쇠설성 퇴적암이 있어요. 자, 쇠설성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성 퇴적이에요. 입자가 퇴적된 거. 자, 어떤 입자냐에 따라 암석의 이름이 달라지죠. 자갈이라고 하는 입자, 자갈 역자를 써서 여감.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가 모인 건 삼. 진흙이 모인 건 쉐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여서 된 것, 알갱이죠. 화산재, 알갱이가 쌓인 것, 응애암. 그 다음에 자, 화산탄이나 화산력 굉장히 큰 것들. 이것들이 이거는 없을 거야. 이것도 하나 알아도 직괴암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화학적 퇴적암. 자, 화학적 퇴적암은 주로 어떤 현상이냐면 주로 침전에 의해 발생을 해요. 물속에 녹아있던 것들이 다시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데, 자, 그 중에 석회질 물질이 침전되면 석회암. 그 다음에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규질이 포함된 것을 처트. 그 다음에 소금이 가라앉으면은 암염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 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에 의한 퇴적이에요. 자, 특히 조개라든지 조개 껍데기들, 산호라든지 얘네들이 죽어서 되면은 석회암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규질 생물체가 또 만드는 게 첫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모여서 된 것들이 뭐가 되니? 식물들이 석탄을 만들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제 퇴적 환경을 볼 거야. 자, 퇴적 환경은 쉽게 이런 거예요. 육지 환경이냐. 자, 육지 환경은 강, 호수 이런 거 다 육지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선상지라는 게 있어. 선상지. 얘는 두채꼴 모양으로
자, 부채꼴 모양이고요.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불러요. 분급 불량. 자, 분급이 불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갈모래 진흙이 잔뜩 막 섞여 있는 걸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하고, 이거는 상류 퇴적 지역이다. 자, 상류에서 퇴적되는 거, 원래 상류는 풍화 침식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 선산지는 상류 퇴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안 환경. 자, 연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있지. 이런 곳이야. 그래서 강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사주, 사취, 거기에 자, 거기에 잘못 나온 게 있어. 해진이라고 나온 거를 해빈이라고 쓰세요. 해빈.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래사장 있지, 해변. 네. 그거를 해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삼각주. 자, 삼각주는 삼각형 모양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얘는 분급이 양호해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크기별로 아주 고운 놈들이 주로 모여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 환경이죠. 자, 바다 환경은 우리 바다 지형 찜에 배웠잖아. 대륙풍 바다잖아. 그리고 대륙 대 또는 심해적 평원 이런 건 다 바다 환경이에요. 이런 데서 쌓인 거를 바다 환경이라고 부르면 돼. 자, 이게 바로 퇴적 환경이야.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퇴적 구조와 환경을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또 나와요. 자, 다섯 번째. 퇴적 구조와 그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느냐. 자,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거야. 요거는 잘 나온다. 연은이라는 게 있어요. 연은은 물결 모양의 퇴적이고요. 그 다음에 얕은 물가여야 돼. 얕은 물가에서, 그리고 바닥에 뭐가 주로 진흙이 있을 때 잘 생겨요. 자갈이나 이런 것들에는 연은이 생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연은은 자, 지층의 역전 판단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거기에 그림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물결 모양으로 요게 위층이고 이게 아래층이란 얘기거든. 이런 형태로 거기에서는 층리가 그려진 게 아니라 층리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겠니? 반대로. 반대로 이게 밑으로 뾰족한 게 내려가죠? 이게 네. 아래층이란 얘기야. 위에 올려져 있어도. 아, 지층이 역전됐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이층리. 자, 점이층리는 있지. 유속이 느린 깊은 물가에서 생겨요. 자, 유속이 느린 깊은 물가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층에 역전 판단이 가능하거든. 자, 얘는 어떠냐면 깊은 물에다가 자갈모래 진흙을 한꺼번에 풍덩하고 떨어뜨렸다고 보자. 자갈모래 진흙을 한꺼번에 떨어뜨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라앉는 게 뭐겠어? 자갈이 먼저 가라앉겠지. 무거우니까 네. 물속에서. 이게 자갈이 먼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제일 고운 진흙이 가장 나중에 쌓일 거란 얘기야. 이게 역전이 됐다고 해봐. 자, 역전이 되면은 이 그림이 거꾸로 되겠지. 맨 위에 자갈이 쌓였으니까 여감. 그 다음에 삶, 진흙이 쌓인 셰일. 이런 식으로 암석이 만들어지겠지. 네. 네, 이거는 지층이 역전됐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층리. 자, 사층리는 그 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자, 물이나 바람 방향이 예측 가능해요. 자,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얘도 역시 역전 판단이 가능하다. 자, 우리 사막에 보면 사구가 있지, 사구. 모래 언덕인데,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봐봐. 모래 언덕은 한쪽은 완만하고 한쪽은 급경사로 돼 있거든. 자, 이런 모래 언덕이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여가, 모래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런 형태로 움직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랫부분 보세요, 아랫부분. 얘는 일정한 줄무늬가 생기겠지. 네.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또는 바람이 불었던 방향에 저런 줄무늬들이 생겨. 아주 미세한 줄무늬들이. 자, 그래서 요런 형태야. 자, 보자. 자, 위에서 이렇게 자, 위쪽이 아래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이런 형태의 줄무늬들이 생기는 게 이게 사층리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물이 이렇게 흘렀던 것 또는 이렇게 흘렀던 것 서로 방향이 반대로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게 역전이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으면 이건 역전된 거야.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네, 이게 서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열. 자, 이 건열은 자, 지표로 드러난 지형일 때 만들어져요. 지표로 드러났을 때. 자, 매우 건조한 환경이고 얘도 역시 역전 판단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건열은 있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요. 자, 땅이 갈라질 때 아래로 이렇게 움푹 쏙 들어가죠? 네. 이런 형태로 땅이 갈라진단 말이야. 이게 역전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쪽으로 뾰족한 놈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래층인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역전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태적 구조를 가지고 그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퇴적암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여섯 번째. 자,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와 층리면이 나타난다는 거. 자,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선생님이 어떤 퇴적암층을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단면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이런 옆면에 있지. 네. 그 옆에 단면을 본 게 이게 층리야. 그리고 요게 층리면이에요. 이런 면들이. 그리고 두 번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이 바로 퇴적암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 왼쪽에 한번 봐봐. 14페이지에 4개의 그림이 있었지. 네. 여는 점이층리, 서층리, 건열 나와 있잖아. 네. 연우는 층리를 본 거냐, 층리면을 본 거냐? 층리면이요. 그렇지, 층리면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이것도 층리면. 아니야, 그건 층리를 본 거야, 층리. 어, 옆면을 본 거잖아, 옆면. 그래서 밑에 면이 굵은 알갱이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네네. 그러니까 옆면을 본 거지 위에 면을 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층리는 어디를 본 거야? 층리요.
예, 거기도 칭리를 본 거예요. 옆면을 이런 모습들이 줄무늬가 보이는 건 칭리야. 그 다음에 자 건널을 어디를 본 거지? 층리면이요. 그게 칭리면을 본 거지. 알겠지? 네. 네.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나타나. 이 지형은 지금은 크게 많이 안 나오는데 자 퇴적 지형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퇴적 지형은 강원도에 자 거기 뭐가 나오냐 태백구문소 나오죠. 네. 태백구문소 요거는 고생대 지형이고요. 그리고 해성층이다. 해성층. 자 성자가 이룰 성자야. 그래서 바닷속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층이 모두 해성층이에요. 자, 해성층이라는 건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고생대, 자, 화석들, 삼엽충 같은 거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또 강원도에 또 뭐가 있니? 거기에 석회암지대가 있죠. 네. 석회암지대 역시 고생대예요. 자, 그리고 석회암과 석회동굴이 만들어져. 석회동굴 등 동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고생대 지층이고 자, 또 어디가 나오냐면 경기도 화성시에 시화호가 있지. 시화호. 네. 전 세계에서 엄청난 큰 조력발전소다. 자, 이 시화호는 중생대 지형이에요. 근데 공룡 흔적이 나타나거든. 자, 공룡 흔적이 나타난다. 공룡은 육지에 살았냐, 바다에 살았냐? 둘, 둘 다, 육지에서 살았지. 공룡이 바다에서 산 공룡이 있어? 어? 뭐, 하나 있지 않나. 바다에서 사는 공룡은 없어요. 공룡은 모두 육지에 사는 게 공룡이고 물속에서 살았던 옛날 그 공룡 같은 거대한 걸 수룡이라고는 했지. 어, 네, 공룡은 육지에서 살아. 그래서 육지에서 만들어진 층이에요. 육성층. 알겠지? 공룡 발자국 나온다 그럼 모두 육성층이야. 네. 자, 화성시 시화오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 경명리해안이라고 있어. 자, 경명리해안 여기도 중생대예요. 역시 공룡 흔적이 있어. 역시 육성층이겠지. 자, 공룡 발자국이나 이런 거 모두 있다. 그러면 육성층이다. 그 네. 다음에 전라도에 전라북도 마이산이 있어요. 자, 마이산은 말 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마이산이야. 여감층으로 있어. 여감층. 그 다음에 얘도 육성층이야. 중생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타포니가 발달돼 있다라고 해. 타포니는 움푹 패인 구덩이야. 패인 구덩이. 산이 움푹움푹 패여 있어. 그런 구덩이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풍화침식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런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는 게 마이산이에요. 자, 이건 다 중생대 쪽이었죠. 그 다음에 전라도의 채석강. 변산반도 쪽이에요. 변산 쪽이야. 자, 얘는 역시 중생대 지형이면서 자, 해안 절벽이나 동굴 등등이 발달되어 있는 절벽 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채석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주도에 자 수월봉이 있어. 자 우리 이미 제주도는 배웠다. 신생대 지형이잖아. 신생대. 자 유명한 신생대 지형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섬들이 대부분 다 신생대라 그랬잖아.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자 얘는 수성 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마그마가 바닷물하고 만나면서 식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응해암 흔적이 있어. 응해암. 자 그 다음에
또 제주도의 서귀포층 역시 신생대예요. 근데 얘는 해성층이라는 게 특징이다. 바다 속에서 만들어진 층.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적 지형들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있나? 아니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자, 이제 뭐가 나오니? 지질 구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질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지질 구조라는 뜻이 뭐냐? 지질 구조라는 거는 지층이 힘을 받아 변형된 지형일 때를 우리는 모두 지질 구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층이 힘을 받아서 변형될 때만 지질 구조라고 하지. 변형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질 구조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정압이야, 정압. 얘는 지층이 그냥 순서대로만 쌓인 거거든. 자, 이거를 정압이라는데 얘는 지질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 구조에는 부정압은 있어도 정압은 지질 구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건 몰라도 돼. 정 모르겠다 싶으면 뭐 몰라도 되는 건데 지질 구조란 뜻은 지층이 힘을 받아서 변형되었을 때만 지질 구조로 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지구 내부에 힘이 있어요. 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장력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행압력은 양쪽에서 미는 힘. 자,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지질 구조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습곡. 자, 지층이 행압력을 받아 주름진 구조. 자, 요거를 우리는 습곡이라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층이 1번, 2번 층이 순서대로 쌓인 게 양쪽에서 밀었어. 그러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잖아. 네. 자, 이렇게 휘어졌을 때 요게 1번 층, 2번 층, 이 위로 튀어 올라온 게 배사, 아래로 쏙 내려간 게 향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어떤 지형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 어떤 지형이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어. 자, 여기가 어디니? 여기가 위로, 향사다. 향상. 여기가 배사가 돼. 네. 왜? 위로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 밑에도 내려가 있고. 이해됐어? 네. 네, 이게 습곡이에요. 자, 습곡의 종류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층이 있다. 단층도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진 구조인데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역단층. 자, 상반이 행압력에 의해 행압력을 받아 올라간 단층이야. 자, 그러면 어떤 층이 이렇게 어긋났다고 보자. 이렇게. 이게 단층면이에요. 단층면에. 자, 어디가 상반이니? 승훈아. 야, 오른손 왼손 두 개 포개. 포개. 두 개. 오른손 왼손을 포개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포갠 다음에 저 기울기대로 기울여.
저 기울기대로 기울여봐. 어떤 손이 위로 올라가 있어? 오른손이요. 그게 상반이야. 아, 알겠냐? 네, 이걸 이렇게 밀었어. 그랬더니 상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냐? 네, 이게 역단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단층. 상반이 장력을 받아 내려간다는 층이에요. 자, 장력을 받아 내려갔다. 자, 역시 똑같이 위에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오른쪽이 상반이잖아. 네,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 그랬더니 오른쪽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으로 되겠지. 네, 이게 정단층인 거야. 알겠냐? 네, 자, 꼭 기억해야 돼. 자, 가끔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실제로. 자, 어떤 지층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 자, 이렇게 막 층이 어긋나 있네. 근데 지금 현재 요 빗금친 것은 원래 같은 층이었어. 근데 어긋났지? 네. 자, 요거는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이요. 아, 역단층이요, 역단층. 역단층이지. 어디가 네, 상반이야? 왼쪽이요. 그래, 왼쪽이잖아. 두 개 손을 겹친 다음에 이 기울기대로 해. 왼쪽에 올라가 있어. 그게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이요. 이게 정단층. 요거는 요 정단층이요. 이것도 정단층. 요게 역단층이요. 네, 그거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요런 형태로 단층까지 자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리가 나와요. 자, 우리 전리 배운 적 있냐? 네. 무슨 전리하고 무슨 전리? 주상이랑 판상. 그렇지.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주상전리는 자 마그마가 자 지표로 분출한 후 지표로 분출 후 냉각되면서 만들어지죠. 네, 자 냉각된 지형에서 만들어지고 주로 어느 시대? 어? 주로 신생대 그리고 주로 현무암. 그래서 육각 기둥 모양으로 갈라짐이잖아. 네, 이게 전리예요. 전리는 갈라진 틈이란 뜻이야. 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전리. 자,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된 후 지표로 노출된 지형이죠. 네. 자, 여기는 주로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랬니? 주로 중생대, 주로 화강암에서 만들어진다. 얇은 판 모양으로 갈라짐이야. 자, 이런 게 바로 전리 중에 판상전리다. 됐습니까?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정합 볼까요? 부정합.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정합이냐면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불러. 상하 두 지층 간에 회적 시기의 오랜 단절이
생긴 층의 관계.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래층은요 위층보다 엄청나게 오래 전에 만들어졌어요 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왜 그러냐면 퇴적 시기가 오랫동안 단절이 생겼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서 생성 과정을 보면 용기와 침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조류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육지가 땅이 솟아오르는 것 또는 바다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거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해둬. 자, 잘 보자. 이제 요게 바닷속이야, 바닷속. 바닷속에서는 이제 1번층, 2번층 퇴적이 일어나요. 자, 다시 얘기한다. 퇴적이 되는 환경은 어디라고요? 해성층이. 바닷속. 네, 지금 물속이야, 물속.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요게 횡압력을 받았다고 해볼까? 자, 횡압력을 받아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습곡이 됐다고. 자, 습곡이 됐어요. 1번층, 2번층. 역시 바닷속이지? 네, 요게, 자, 용기를 해. 윤기면 뭐야? 땅 위로 솟아오른 거지? 네. 윤기 다음에 무조건 뭐가 일어날까? 윤기 다음에 무조건 풍화침식. 외워? 네. 자, 윤기 다음에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고요? 풍화침식. 풍화침식. 그래서 거봐 습곡 1번, 2번 층이 깎였지? 네, 깎였잖아. 왜 이게 풍화침식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침강을 해. 자, 침강하면 바닷속이 되지? 네, 다시 바닷속이야. 자, 잘 보자. 1번층, 2번층 위에 자 A층하고 B층이 새롭게 쌓여요. 자, 침강에서 바닷속이 됐지? 네. 그러면 침강 다음에 무조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퇴적이 일어나죠. 퇴적이 일어나야 A하고 B가 쌓일 거 아니야, 그 위로. 네. 자, 다시 윤기 다음에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고? 풍화침식. 그 다음에 침강 다음에는? 퇴적.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윤기를 해. 윤기를 해야 이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네, 자, 즉 이게 A층, B층이고 요런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윤기 다음에 이게 B층이 깎이고 있잖아. 이게 풍화침식이야. 알겠니? 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한 면이라고 불러요. 자,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알갱이가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야. 여감이 먼저 쌓여.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부정한 면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기저여감. 네. 자, 부정한 면에서는 기저여감이 발달을 해. 왜 기저여감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침강 후에 바로 깊은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얕은 바다 환경이 먼저 돼요. 그러면 얕은 바다에서는 있지 알갱이가 무거운 자갈이 먼저 가라앉아. 자갈이 퇴적되기 때문이에요. 자갈이 퇴적되므로. 그래서 부정한 면에서는 기저여감이 생겨.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한 면의 수를 가지고 윤기수는 부정한 면 수에다가 1을 더하면 되고요. 침강수는 부정한 면 수와 같아. 자, 육지 환경일 때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여기 부정한 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지,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윤기 2번 했잖아. 음, 그리고 침강을 1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한 면 수가 2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한 면은 쉽게 발견을 해야 돼. 그림상에서 층하고 층에 연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모두 부정합이니까 이게 부정한 면이다. 2개다. 그러면은 윤기를 3번 했네. 그리고 침강은 2번 했구나. 최소한이야. 알겠죠? 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윤기수, 침강수 계산하는 방법이고 종류에는 자, 이 부정합의 종류에는 잘 봐. 평행 부정합이 있어. 자, 평행 부정합은 위층 아래층의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위층 아래층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어. 1번, 2번 층 A, B층이 그냥 나란하게 만들어진 부정합이야. 이런 거를 평행 부정합.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에는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경사가 생겨요. 잘 봐. 요런 경사가 층이 요렇게 주어지거나 자 요렇게 주어져 있거나 또는 아래층에 이런 습곡작용이 있거나 A층, B층 이렇게 돼 있는 이 2가지는 모두 경사부정합. 아래층과 위층이 경사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난정합이 있어요. 난정합. 자, 난정합은 뭐가 난정합이냐면 자, 이렇게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부정한 면인데 자, 요 암석이 화성암 내지는 변성암일 경우 이럴 경우를 우리는 난정암이라고 퇴적암이 아니고 여기에 요 부분 겹치는 부분에 요 부분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나오죠. 네. 이럴 경우를 난정암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의 종류를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잠시만요. 어. 다 했어요.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관익과 분출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요거 중요하다. 관익과 분출의 차이를 자, 첫 번째 관입. 자, 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퇴적암을 뚫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냉각이 되는 거야. 자, 쉽게 마그마가 퇴적암을 뚫고 올라가다 그냥 냉각이 된 지형이에요. 이걸 관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관입암 중심으로 해서 상하 모두 퇴적암이 변성이 돼요. 퇴적암이 변성된다. 그리고
관이밤 속에 자 퇴적암이 포획될 수 있다. 이걸 포획암이라고 불러요. 포획암. 포획될 수 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지금 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층을 자, 이렇게 했다고 보자.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층이 퇴적이 돼 있었어. 자, 근데 마그마가 있지. 잘 봐. 마그마가 이렇게 마그마가 이 층을 뚫고 올라가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굳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요 층은 다 녹았겠지. 네. 자, 요렇게 쑥 없어지면서 자, 마그마가 퇴적층을 녹이고 갔잖아. 네. 그러면 요 부분들은 다 변성되니? 마그마에 열받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 포획암을 중심으로 상하 모두 편성이 됐지. 네. 그 다음에 이 마그마 속에 여기에 3번 암석이 녹지 않고 이렇게 잡혀 있을 수 있어. 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층을 딱 보고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됐냐?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 다음에 화성암이 마그마가 식었으니까 화성암이 됐겠지. 화성암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어요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출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후 생성이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마그마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아래층만 자 퇴적암이 변성이 돼요. 퇴적암이 변성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획암이 나타날 수가 없어. 나타날 수 없고요. 대신에 화성암 조각 이거를 쇠설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화성암 조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자, 선생님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얘가 1번층, 2번층, 3번층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어. 네. 근데 마그마가 있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화산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런 화산 활동을 했다고 해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 화산은 풍화 침식 받을 수 있지 또. 네. 풍화 침식 받으면서 여기가 또 깎였어. 자, 깎이면서 요게 없어졌어. 그러면 요 위에 이게 화성암 조각이지? 네. 화성암 조각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이후에 4번층이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 이렇게 쌓였으니까 열을 받은 층은 이 밑에만 열 받았지? 네. 위층은 열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래층만 변성을 받는단 말이야. 알겠니? 네. 이걸 분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분출과 관입은 큰 차이가 있죠. 순서는 어떻게 됐니 해서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화성암 다음에 4번이 생겼잖아. 4번이 맨 마지막.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관입과 분출의 차이야. 요거 그림으로 그려놔.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상대연대 측정법까지 배울 거거든. 네, 자, 지층의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자, 두 가지 나이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해보자. 자, ABC 세 사람인데, 자, 이렇게 세 사람이 5살, 20살, 60살이라고 해봐. 가에게 물어봤어요. 야,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냐? 그랬더니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연대야. 자, 상대연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나이를 규명할 필요가 없어.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얘네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에요만 알면 돼. 근데 나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5살이요, 20살이요, 60살이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주민등록증 떼보면 되지. 네, 그게 절대연대예요. 알겠냐?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상대연대 측정법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상대연대 측정법에는 지층의 선후 관계만 규명을 하면 돼요. 자,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사연구 5법칙이야. 자, 지사연구 5법칙,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 법칙 5가지는 상대연대 측정법이에요.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수평태적의 법칙. 자,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퇴적은 수평하게 일어나요. 자, 퇴적은 수평하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퇴적층이 수평하지 않다면 뭐가 된 거냐? 지각 변동을 받은 거야. 이런 거지.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봐. A, B, C층은 1번, 2번 층에 대해서 수평하지 않지? 네, 그러면 A, B, C층은 지각 변동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자, 이게 조건이에요.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당연한 거지? 네,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입의 법칙이에요. 자, 당한 관입한 암석보다 어떤 거니? 암석보다 오래된 지층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이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쉽게 알면 돼.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퇴적 시기에 단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오랜 퇴적 시기의 단절이 있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래층이 훨씬 오래
오래된 층이다 이런 얘기니? 네, 그래. 훨씬 오래된 층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화석의 극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석 극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5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야. 자,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대의 지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섭엽층이 발견된 층은 모두 고생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아.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왜 화석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냐면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삼엽충이 멸종한 다음에 또다시 삼엽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생물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미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미개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지는 않아. 알겠죠? 멸종한 다음에는 새로운 생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수가 없어서 같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대 지층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사연구 5가지 법칙이야. 됐니? 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 있어요. 자, 대비가 뭐냐면 대비. 서로 비교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층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무 층이나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열쇠층이 있어야 돼요. 열쇠층. 자, 이 열쇠층을 우리는 건층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아무거나 열쇠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응애암층이라든지 이거는 화산재가 쌓인 거니까 또는 석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쇠층이 돼서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개의 지층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여기다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 자, 이게 가, 나, 단데 여기에 응애암층이 있었고 여기도 여기가 응애암층이고 자, 여기가 똑같이 응애암층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도 3인데 여기는 셰일. 자, 여기는 석회암. 여기도 석회암. 사질 셰일. 여감. 사질 셰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사질 셰일. 여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여기는 또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승훈아 여기에서 네. 제일 오래된 층이 어떤 암석인지 알 수 있겠냐? 가장 오래된 층을 포함하는 게 어느 지층이야? 가요, 어? 가요. 나지 나.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는 건 나야. 그리고 가장 최근 지층을 포함하는 건 누구? 다예요. 그리고 가장 지각 변동을 심하게 받은 지층은 누구? 그것도 다예요. 지금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봐. 요 층은 서로 같은 층이야. 응의 함층. 네. 그러면 이걸 갖게 놓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번 층,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번 층 아니야. 네. 그 위쪽으로 얘 1번 층, 얘 1번, 얘 똑같네. 그 다음에 얘가 2번 층이지. 그 다음에 얘가 3번 층이지.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얘 3번이고 얘는 2번이네. 그러면 얘는 4번 층이어야 되네. 네. 근데 여기 봐. 여기에 1번이 없어졌지. 네. 1번 층이 없어졌으니까 여기가 부정합이란 뜻이야. 회적식에 단절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 가나다 층을 비교해봐. 가장 오래된 층을 포함하는 거는 이 세일이 가장 오래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지층은 이 석회암 아니야? 아, 이렇게 따져야지. 이렇게 따져서 누가 제일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알아보는 게 지층 대비를 통한 상대연대 측정이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하고 끝낼 거야. 자,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은 요 그림에 있지? 여기에 암석 이름 대신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게 삼엽충, 여기는 공룡, 뭐 여기 화폐석, 여기도 이게 공룡, 여기 삼엽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화석 이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화석으로 얘 같은 화석이 있으니까 같은 시대 지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이게 바로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층 대비를 통한 측정이 있고 그걸 화석 대비를 통한 측정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돼. 됐습니까?